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인의 리스트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리스트렌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비용 처리 이득이 있다 해가지고 사업자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주로 현금과 할부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리스트렌트를 하기에 알맞은 어떤 개인의 상황도 있을 건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리스렌트 쪽으로 개인이 구매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현재 목돈은 크게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즉 선수금을 납부할 어떤 목돈은 없지만 월 수입은 상당한 탓에 현금이나 선수금 있는 할부 구매 진행보다는 이제 리스렌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 리스렌트로 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분들, 그러한 지역군이 있는데 어떤 지역군이 있을까요? 바로 공무원 그리고 군인분들, 이러한 분들은 1%대의 저금리로 일반 대출 상품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리스렌트보다는 현금 할부로 구매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면 뭐예요? 우리 직장인들, 저를 비롯한, 그리고 저를 찍고 있는 피디님을 비롯한 많은 직장인 분들 각기 다른 신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대출 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리스렌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되겠다, 이러한 인식에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구상해보게 된 거죠.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리스렌트 하면 어떤 차들 주로 많이 타죠? 좋은 차. 그쵸, 좋은 차가 딱 떠오르죠. 수입차라든지 또는 국산 고급차, 그리고 이런 차들 최소 5, 6천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목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트렌트 많이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초기 목돈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6천만 원이라는 신차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 진행 할부를 해보려고 한다면 뭐 선납금 많이 잡아봐야 뭐 1, 20% 선에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잡아서 만약에 20%를 우리가 선납금 한다 했을 때 4,800 나오겠죠. 이 4,800이라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마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스렌트로의 전환이죠. 선납금을 이와 동일하게 내고 여기에다가 잔가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대출 한도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할부보다는 리스렌트로 구매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승인도 잘 되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있는데, 그 메리트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피디님, 요즘은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정보화 시대는 사실 2000년대로 보면 될 것 같고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할부든 리스든 할부금 내고 그리고 리스료를 다달이 낼 텐데, 한 가지 차를 질리지 않고 몇 년이고 오랫동안 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할부 진행보다는 이제 리스트렌트로의 구매 방식 전환이 요즘에 자동차 이용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천만 원 신차에 대해서 할부를 진행한다 봤을 때 60개월로 봐요. 최대한 길게. 월 납입금 얼마 되겠어요? 선수금 같은 거 뭐 20% 제한 다 채웠을 때 월 80이 나갈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이 금액이 리스트로 설정했을 때 60개월로 가면은 월 50만 원대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부는 80이고 리스가 월 50이라고? 리스가 더 비싼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격은 우리가 실제로 60개월 이용 후에 차량 인수를 하지 않고 반납을 했을 때 월에 얼마를 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너 왜 그 인수한 걸 빼고 생각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 차량 인수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10%대에 머문다는 거. 즉 리스 구매 진행하는 10명 중에 8, 9명은 뭐다?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할부로 구매 진행하는 것보다는 리스를 통한 메리트 누려가면서 월 실질적인 이용료는 더 다운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소비가보다 리스 또는 렌트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는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리스랑 렌트 빌려 탄다는 개념인 거예요.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생각해 봤을 때 전세 개념과 맞닿아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내 집 장만이라고 해가지고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근데 요즘 전세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재정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어떤 소비 패턴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 내겠죠. 하지만 전세로 살게 되면은 그럴 필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 렌트 역시 각각 캐피탈사와 그리고 렌트사의 명의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별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렌트의 경우 애초에 차량 구매할 때 기준 가격이 면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사에서는 대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차값이 떨어지겠죠. 여러모로 초기 가격이 싸다. 대신 여기에 번호판이 호허하라고 하는 번호판이 붙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허자 번호판 쓰면은 아 저거 뭐 렌트했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요즘 워낙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패턴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번호판 달고 있으면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잘 나가는 사업자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이상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스 렌트 어떠한 분들께는 오히려 현금 할부로 구매 진행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할부로 진행했지만 오히려 장기 렌트로 구매를 진행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관점에서 현금 할부 그리고 리스 렌트 구매에서 갈등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 지금 보신 영상 프로필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내용 남겨주시면 어떠한 구매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인지 구매 설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차 김민규였습니다.